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어, 어제 했던 거를 이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볼게요. 골라주신 질문이 있는데요. 네. 네. 운영자분들이 이제 골라주신 질문인데, KOK 가격 하락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가격 하락으로 손실이 큽니다. 네, 운영자분들께서 코인을 사신 것 같은데, 가격에 대한 질문이 올라와서요. 조금 민감한 질문이긴 하지만, 회장님께서 한번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이 문제라기보다는 언제쯤 턴오버가 이루어지는 것이냐가 굉장히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현재 사실은 K스테디움뿐만 아니라 KOK도 위기 아닌 위기를 겪고 있는 건 맞습니다.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위기를 겪고 있다는 건 시스템의 문제나 기타 다른 문제가 아니라 브랜드적인 이미지와 어떤 향후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발전 가능한 어떤 신뢰에 대한 문제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KOK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 즉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KOK 매수세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매도보다는 매수세가 많이 일어나면 가격은 당연히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음, 현재 그 K스테디움은 메인넷 개발하고 이제 운영 최적화와 같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격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금방 이야기했던 어, 뭐 잠깐만 다시 한번 더 들을게요. KOK 매수세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매도보다는 매수세가 많이 일어나면 가격은 당연히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음, 현재 그 K스테디움은 메인넷 개발하고 이제 운영 최적화와 같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이 당시에 제가 얼마였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음, 어쨌든 지금보다는 조금 나았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격 문제보다는 이쪽에서 지금 치중을 하고 있는 기술적인 뭐 일종의 그 K 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에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서 어, 그 이 디앱이라든가 뭐 다른 이제 이용상에 제대로 그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시가 2023년 2월, 3월은 안 되는 것은 확실한 거고 2월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 가격과 지금 가격이 더 떨어졌으면 더 떨어졌지, 지금 현재 상태가 가격적인 부분을 결과만 놓고 보자고요, 일단은. 그리고 여기서 주장하는 이런 내용들 조금 이따 계속 좀 더 들려드리겠지만, 그런 게 결국에는 매수세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매수를 할 수 있는 여건 자체를 아예 실을 말려놓은 상태죠. 근데 여기에서 지난 어제의 내용을 들으시고 오늘 다시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 이야기인지 또 그 앞에 거를 보지 않으셨으면은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서는 지금 두 사람의 호칭을 보면은 한 사람은 의장님, 한 사람은 부사장. 어디에 어, 부사장이고 어디에 의장이냐 하면은 주식회사 미디움이에요. 여기에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리면서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데가 이 KOK의 어떠한 운영사라는 건지 그거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K스테디움 PT라는 곳의 현재의 대표 이사는 김판중 씨라면서요. 그리고 이 당시에 K스테디움의 그 운영사는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이야기지요.
자기들이 그 운영사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근데 현재 상태로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2022년 4월 13일에 케이스테든 PT LTD 싱가포르 법인이 이미 이 K 스테디움이라고 하는 메인넷에 실질적인 법인으로 발족을 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소개를 안 하죠. 주식회사 미디움의 의장이고 주식회사 미디움의 부사장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K스트림 PT의 대표이사, 그 다음에 운영사인 크립티더의 대표이사 박윤성,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해요. 그 부분을 일단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제 내용들은 어제 내용대로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 가격적인 부분, 이 가격적인 부분이 이 당시와 현재의 가격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적어도 그 당시에는 소수점 세 자리까지 왔었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면 알겠지요. 근데 지금 소수점 세 자리까지 내려와 있죠. 그리고 이들이 이야기하는 K 스타디움의 메인넷의 기축통화 역할을 할 게 원래는 KOK 토큰이 아닌 코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KOK 코인 자체는 상장이 된 적이 없고, 2023년 4월 26일인가 25일인가 그때쯤에 그 KOK와 K스타가 수합이 된 그런 시점이었던 걸로 저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그게 나중에 가서 K스타가 L뱅크라는 데에 상장이 됐고, 그거는 코인으로서, 그 다음에 메인넷을 라운드 체인이라는 메인넷 기반의 어, 코인이죠. 기축통화지요. 그래서 이전에 KOK,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KOK는 토큰으로서 ERC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는 8개의 도둑 상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까지 합치면 한 11개 정도의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었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금 이 당시만 하더라도 K스타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이 전혀 없었죠. 리브랜딩이라는 이야기는 나왔었는데 KOK 토큰을 브릿지를 통해서 넘어감으로 해서 결국에는 컨버링이 된다는 이야기고, 그 변환이 되기를 KOK 토큰에서 코인화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어쨌든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다른 거 다 일단은 다 접어두고 KOK의 가격이 이때와 현재, 그 다음에 이 미드업을 했던 2023년 2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1년 전, 이게 뭐 테스트넷을 거쳐가지고 크로즈 베타, 그 다음에 오픈 베타 해가지고 넘어갔잖아요. 그 기간들을 거꾸로 되돌려 보면은 일단은 기간이 거의 1년 가까이 흘렀던 시점이에요. 근데 예전보다 줄기차게 계속 내려왔었고, 내려왔는 상태에서 이 미드업을 할 시점부터 또 현재까지 또 따지고 봤을 때 결국에는 KOK 가격 자체는 지금 뭐 거의 지금 현재 내려왔는 이 가격,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0.002대까지 내려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지금 뭐 0.003 정도 되고, 이 시점에는 0.03이 됐던 뭐 하여튼 간에 그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소수점이 일단 한 개가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 한 가지 확실하게 리마인드 해보자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가격은 하나도 좋아진 게 없다. 근데 좀 더 듣다 보시면은 이제부터는 막 열이 막 오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저희가 기반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까지는 아직은 그러한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는 서비스가 올라오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제노드래곤을 통해서 일단 시작점을 열 수 있겠지만요. 근데 이제 올해 4월부터는 공지 드렸다시피 덱스 서비스를 오픈을 합니다. 덱스 서비스를 오픈한 것도 포함해서 여러 서비스들이 올라오면 저는 반드시 정말 반드시 가격에 대한 터닝 포인트가 반드시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서 DF 부분, 프로젝성의 그런 그 DF들이 많이 올라올 거다. 근데 실제로는 뭐 지금까지 제가 크립티드라는 그 회사의 홈페이지 상에서 지난번에 보여드렸다시피 일단은 프로젝트는 한 개가 완성이 되어 가지고 뭐 완성이 됐는지 완성이라고 봐야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제노 드래곤인데 제노 드래곤 관련해 가지고 또 얼마 전에 제 기억으로는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였죠. 그랜드 론칭을 한다. 근데 앞에 나왔던 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덱스가 덱스를 통해서 이게 거래가 됐을 경우에 결국에는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고 가격은 여기서 반드시라는 이야기를 수차례 해요. 반드시 가격이 상승이 될 거다라는 식의 내용이에요. 근데 실제로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케이스타나 그 다음에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 보상용인 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조차도 가격의 오름세는 사실은 뭐 예전에 0.00 009 뭐 008 여기도 실제로는 케이스타도 0.00 뭐 3인가 뭐 거기까지 떨어졌다가 일시적으로 팍 떨어진 것처럼 됐는데 결국에는 지금은 0.00 0.01 정도에서 0.05까지인가 올라갔다가 지금은 0.03이 채 안 될 거예요. 이것도 그렇고 저희 KOK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0.003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KOK도 이들이 이야기하는 뭐 유니스왑에도 들어가 있고 아테네 스왑에도 페어로 K스타와 KOK가 페어로 유동성 공급자에 의해 가지고 지금 덱스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가격의 이 변동이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없죠. 덱스가 덱스를 통해서 이게 탈중앙화 거래소를 통해서 이 가격의 터닝 포인트 이게 생길 거다라고 뭐 반드시라는 표현을 수차례 썼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덱스 이용자도 뭐 유동성 공급자가 도대체 몇 명이고 얼마 정도 있는지 사실 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 들어가 보면 홀더 수가 한 600명 정도 수준이에요. 그 600명이 거래를 하면 얼마를 하겠어요? 근데 그 덱스를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실제로 덱스의 효과는 거의 뭐 미미하다 그 정도 수준. 거래가 또 거의 지금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한 것에 비해 가지고 지금 가격을 확인을 한번 해 보시면은 이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 것과 현재 상황이 현재의 가격이 어떤지 확실하게 확인을
스스로들 다 하실 수 있다.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동시에 시간이 지나면서 외부적인 환경 요소도 굉장히 우호적인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드리기 쉽지 않지만 지금은 현재 진행 중인 어떤 법률적인 이슈와 또 그 시위대, 소수의 의견들을 가지고 계시는 그 어떤 시위대들도 어떤 이런 책임의 조금의 원인에 조금 위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우호적인 외부 요인이, 우호적인 요인이 뭐,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가 갑자기, 아, 뭘로 바뀌었나 하면은, 법적인 그 소송,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고소 고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고, 또 하나는 그 시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누가 거기에서 그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게 뭐 그 실시간 유튜브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보는 숫자도 얼마 되지도 않고 오프라인에서 거기서 하고 안 하고가 시위를 하고 안 하고가 뭔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줌을 한 다음에 이거를 그 녹화를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드리곤 하는데 이거 보는 사람이 몇 명이냐는 거죠. 다른 사람들 관심도 없어요. 실제로 관심 없잖아요. 여기에 피해를 보셨다는 분들도 관심이 없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퍼센테이지로 따지자면 99%라고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8만 명이다, 80만 명이다 하면은 8천 명 정도는, 그러니까 1%라는 게 8천 명 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 8천 명이 지금 저희 단톡방, 그 다음에 저기 그 비대위란 쪽에 인원 다 합쳐봐야 제가 보기에는 그 다 합쳐도 한 2천 명, 3천 명? 이런 거를 핑계 댈 일이 아니지요. 근데 이 가격 하락에 대해 가지고 저희를 그리고 이런 핑계를 가지고서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줬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거하고는 전혀 저는 그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따지면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생각도 제가 보기에는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 어떻게 보면은 그 당사자다 보니까 이거를 되게 크게 느껴지는가 본데 실제로는 우리가 하는 것 자체 아는 사람 별로 없고 그 다음에 KOK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모르고 가격의 문제는 그런 것 때문에 발생이 된 게 아니다.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KOK는 그 매수 기반이 굉장히 약하고 등락폭이 너무 큰 상황입니다. 저희 운영사와 저희 K스테디움은 준비 중인 넥스나 여러 투자 프로젝트들 저희가 선별하고 또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분명히 출시가 되면 음, 턴오버가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KOK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심한 그런 뭐 저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근데 실제로 가격이 이렇게 등락폭을 크게 가져가고 했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어떤 그 송가병 씨라는 사람이 그 영상을 올려놨는 내용 중에는 그런 게 있어요. 일단은 그 매도자들이 그 해지를 하고 나간 사람들이 자기들이 형성을 해놨던 네트워크도 다 데리고 나가면서
그 수량들도 다 내다 팔아서 문제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 그 코로나 팬데믹을 그 이유를 들면서 거기에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 어 유동성 공급이 좀 그러니까 이제 통화 완화를 하면서 그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고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전쟁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는데 실제로는 순서가 거꾸로 돼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우리 KOK의 가치가 이렇게 망가지기 시작한 거는 결국에는 저는 어 기본적으로 그 플랫폼 가격이 가장 큰 일단은 첫 번째 가장 큰 문제의 요인은 플랫폼 가격 조정이 안 이루어졌다는 거고 이후로 지나가면서 매수세가 생겨야 된다고 하는데 매수자가 매수를 어, 할 만한 사람들이 그런 여건 자체를 만들어 준 게 없죠. 왜냐하면은 일단은 그 채굴 수익 그러니까 스테이킹 리워드, 스테이킹 수익 보상을 제외하고 나서 제외한 나머지들은 다 없애버렸죠. 후원 수익도 없애버렸고 등급 수익도 없애버렸고 등급 수익은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거는 그거는 맞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어 그 후원수익이라는 거는 리퍼럴이잖아요. 리퍼럴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신규로 들어오던 기존에 있던 사람이 들어오던 뭐 어쨌든 그 저기 추가 매수를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거래소에서 사는 것들이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결국에는 유통량 자체를 그 어디에다가 그 묶어둔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되는 거에 수요자들이 그 매수를 해가지고 스테이킹을 함으로 해서 그 거래소에서 움직이고 있는 유통량을, 공급량을 자꾸 그 흡수를 해서 그거를 스테이킹을 함으로 해서 결국에는 유통량을 줄여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 자체가 후원 수익을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뭐 리퍼럴 리워드, 리퍼럴 보상 자체를 없애버린 거지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문제를 더 촉발시켰던 그런 요인인데 그런 거를 생각지를 않고 뭐 저희와 같이 법적 그 고발 조치를 한 쪽이나 뭐 다른 쪽에서 고소를 한 거나 그다음에 시위를 한 걸 가지고서 핑계를 대고 이게 맞지 않는 이야기죠. 결국에는 어, 뭘 갖다 놔도 예를 들어서 그 디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 올라온다 손 쳐도 근데 올라올 수 있는 구조 자체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현재도 그렇고 그 1호 프로젝트이 현재나 지금 현재나 이전이나 똑같이 한 개의 프로젝트만 진행이 돼 가지고 디앱에 올라가 있는 상태 뭐 그게 다니까 그 다음에 덱스 당연히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몇 개가 페어 상태로 되어 있는 게 K스타와 KOK, K스타와 이더리움, K스타와 클레이 뭐 몇 가지가 이렇게 페어를 해서 어, 덱스에서 거래가 되는 걸로 표시는 돼 있어요. 그런데 거래가 거의 없는 거지요. 근데 덱스 또는 시간이 이만큼 또 이 시점 기준으로 하면 한 14개월이 지났는데 이 14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하다못해 우리는 둘째치고 KOK는 둘째치고 K스타가 또는 루이가 거기서 상장한 게 가격적인 상승이라든가 그 다음에 매수세라든가 뭐 그 거래 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 정말 없는 정도의 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제너 드래곤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부분일 거고, 그거를
홍보용으로 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 가지고 광고를 내거나 뭐 이렇게 마케팅을 한 적도, 그러니까 홍보도 한 적이 없고, 마케팅 자체를 결국에는 일반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뭐 저는 투자자라고 보는데, 그 사람들은 주로 이야기하는 게, 지칭을 하기를 유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일단 그 사람들의 그 커뮤니티 풀에 들어간 사람들의 기본은 투자자예요. 투자자인데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유저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뭐 조금 이제 제대로 되는 표현으로 가면은 SM이라고 하고 뭐 그렇긴 하던데, 근데 유저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시점에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 커뮤니티 풀에 어떻게 보면은 커뮤니티 풀로 자산 이전을 하고, 투자 회사 그거를 그쪽에다 가장 많은 수량을 넣는 사람, 송가용 씨 같은 경우에도 유저라고 정말 많이 표현을 해요. 수요 기반으로 전환이 될 것이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개선하고 안정시킬 수 있는 반드시 그 포인트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포인트는 저희가 덱스를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구현하는 4월부터를 저희는 터닝 시점으로 보고 있고 열심히 개발 중에 있고요. 참고로 이제 유동성 풀이나 또 스테이킹 서비스들이 오픈이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격에 대한, 가격이라기보다는 KOK, K스테디움의 생태계에 대한 가치의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중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K스테디움 또 KOK에 대한 가치를 많이 알릴 수 있는, 또는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하고 계획하고 실천해서, 여러분들이 3월, 4월, 5월 달 이제 매달 있었던 미덥 때는 조금씩은 어떤 터닝 포인트 시점 이후부터는 정말 희망에 찬 어떤 그런 차트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임직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개발하고 있고,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다. 지금 가격 하락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시는 많은 유저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유감의 말씀을 전하지만, 콕은 네, KOK와 K스테디움은 죽지 않았습니다. 소위 시위하고 계신 분들은 죽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미디움을 공격하시고 어떠한 미디움의 영업을 근본적으로 방해를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억측과 기타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 그분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방법이 조금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분들마저도 저희 K스테디움, 저희 미디움과 K스테디움이 무엇을 했고 무엇을 원했는지에 대한 부분의 가치는 추후에 분명히 그분들도 재평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치에 대한 재조명을 받을 수 있는 K스테디움을 만들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터닝 포인트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네. 터닝 포인트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한 게, 정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하나도 안 이루어진 상태고, 그 다음에 작은 것부터 완벽하게 해서 가치를 만들어내겠다. 그 가치라는 거는, 여기서 작은 것부터 기술적으로 이렇게 다져간다는 그런 이야기는 결국에는 테크니컬한 부분이지, 이 가치를 상승하는 것과는 일단은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런 DF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은 이 아주 MZ 세대라고 하기에 또, 그러니까 더 젊은 애들, 이런, 그러니까 밀레니엄이니까 실제로 그게 더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아주 어린 학생이 어떤 콘텐츠를, 그리고 DF를 여기 메인넷에 올려놓고, 그게 사실은 되게 조잡해 보이고 유치해 보여도, 그 유치함과 조잡함에도 불구하고 흥미를 끌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거 자체가
그 뒤에 본 살아나는 거지요. 근데 기술적으로 아무리 좋아봐야 그, 그 예를 들면은 사람이 없는데 아무리 기술적인 그다음에 인제 그 뭐죠? 그 정말 엄청나게 멋진 인제 건물을 지어 놔 놓고 거기 인테리어도 제대로 하고 거기에 설비도 되게 갖춰 놨는데 이용자가 없으면은 이 사업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K 스테디움을 운영을 하고 있는 저 주식회사 미디움의 김판중 씨나 뭐 박윤성 씨나 뭐 이런 쪽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이 커뮤니티 풀에서 제공을 하는 거는 금전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유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를 어필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계속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KOK 플레이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거의 90에서 95%라고 하면은 커뮤니티 풀로 옮겨 가신 분들 숫자는 뭐 5에서 10%. 근데 실제로 그 당시만 해도 저는 10,000명, 20,000명, 뭐 20,000명, 30,000명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50,000 명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50,000 개의 계정이 있다라고 했다가 그게 다 계정이니까 저는 그거보다도 적게 봤고, 근데 언젠가부터는 8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좋아요. 8만 명이라고 치고 우리는 80만 명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10분의 1이 거기 있는 거잖아요. 커뮤니티 풀에. 근데 커뮤니티 풀에 있는 사람들은 투자자인데 이 사람들이 유저로서 이제 또 어, 언급이 되고 있고, 그러면은 그쪽에서 그 당시에 D앱 개발자들과 컨택을 할 때는 우리는 자금도 대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생태계에 KOK에 유저가 뭐 80만이든 90만이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요. 실제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는데 일반 사람들은 KOK와 K 스테디움을 하나로 보고서 그렇게 이제 이 우리도 이쪽에 스테이크라고 이야기를 하지 실제로는 유저는 아니거든요. 스테이크고 우리는 또 하나의 다른 표현이 이제 프론티어지요. 그리고 인트로듀스라고 해야 될지 뭐 리퍼를 하는, 이게 소개를 하는, 이 사업을 소개를 하는 사람, 이런 정도의 역할들을 했는 거고, 그 다음에 유저라고 쓸 경우에는 콘텐츠 구독권을 어, 매수를 구입을 해서 KOK를 가지고서 구입을 하고 그거를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는 또 하나의 역할을 유저라고 할 수 있었던 거지요. 우리도 사실은 다 역할을 했는데 여러 가지 역할을 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스테이크였고, 스테이크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소개하는 하나의 뭐 어, 프론티어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용자로서의 유저로서 사용자로서의 또 역할도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지금 K 스테디움이나 이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 요거는 2022년, 23년 2월 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다 또 거기서도 내용이 달라졌죠. 특히나 뭐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사가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데가 K스테디움 PT로 바뀌어 버렸고, 거기에 운영사는 또 크립티드로 이렇게 바뀌어 버린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한 부분부터 해가지고 어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더 나빠졌으면 더 나빠졌지, 특히 우리 KOK 같은 경우에는 훨씬 나빠져 있는 상태고, 근데 이 시점에도 KOK의 운영사는 실제로 계약 관계에 있었다라고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본 건 그거잖아요. 뭐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고 했는데, 미디움 파운데이션은 미디움 LTD 홍콩이었고, 이게 메타임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어느 날 또 가니까 K스테디움 팀이라고 바뀌었고,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좀 지나니까 K스테디움 PT라고 또 바뀌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KOK 플레이의 공지에, 그 공지를 내는 쪽이 어디냐, 그렇게 변화를 해왔었어요. 결국에는 이들은 K스테디움도 지금은 그 메인넷의 실질적인 법인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KOK와 관련해 갖고도 그런 공지들을 계속 날렸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여기는 KOK 플레이의 운영사이자 K스테디움 메인넷의 실질적인 법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일단은 가격 부분은 여기에서 주장을 했는 것처럼 터닝 포인트 일어나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에 그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게 프로젝트들도 영향을 줘야 되지만 그게 거의 올라온 게 없고, 그 다음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한 개의 프로젝트만 지금 DF로 뭐 올라와 있는 상태고, 덱스는 어떠한 뭐 영향력도 없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후에 뭐가 나왔어요? L뱅크, XT.com, CEX에 또 상장이 됐지만은 여전히 가격은 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지요. 네, 부장님 감사합니다. 꼭 저희도 기술 개발 열심히 해서 여기서 수푼같이 투자님께서 덱스가 기대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덱스 개발 잘 해서 오늘 수업이 오픈한 것처럼 덱스 멋있게 잘 런칭을 해서 저희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6위까지 김정현님께서 6위까지 블록 보장을 선의의 경쟁보다는 넘지 못하는 벽으로 인해 노드 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드 수의 확대를 위해 블록 보장을 12위까지 확대하는 정책 변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기본적인 블록 보상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K스테디움을 설립하면서 네트워크를 하면서 했지만, 그 추후에 이제 보상이나 기타 여한 정책들은 포럼을 통해서 결정되어지는 상황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노드의 확대나 어떠한 발전적인 영향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포럼에 올리셔서 각 노드들, SOM들 분들과 SO 분들께서 투표를 통해서 12위가 아니고 20위도 좋습니다. 또 8위여도 좋고 12위여도 좋습니다. 적정한 수준으로 포럼을 올리셔서 투표를 하시면 저희는 투표에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기술 지원을 해드린다는 것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혹자는 K스테디움이 진행하는 모든 정책에 관련돼서 운영사인 미디움이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저희는 기본적인 전제, 처음에 시작했던 시작점만 저희가 기본적인 정책을 제안을 해서 시작을 한 거고요. 추후에 어떠한 정책도, 또한 어떠한 변화도 저희 운영사는 SO와 SOM 분들이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시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기술 지원을 해주는 정도의 운영사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다우의 기본적인 아이덴티티고, 저희 운영사로서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기 때문에 어떠한 의견이든 포럼을 통해서 정책 결정을 제안하시고 또 고민하시고 결정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SOM들 분들께서 같이 고민하시고 하셔야 될 문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에서 미디움은 운영사다라고 방금 또 이야기를 한번 했고, 그런데 K스테디움의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포럼을 통해서 제안을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커뮤니티 풀에서
투표를 통해 가지고 어 이거를 할 건지 말 건지 그 제안한 거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 당시 이후로 쭉 왔던 그런 내용들이, 제안이 기본적으로 그 SO나 SOM 쪽에서 커뮤니티 풀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 제안을 해 가지고 그게 됐는지 안 됐는지는 거기 계시는 분들이 가장 잘 알겠지요. 그리고 요번에 SOP 50% 삭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가 보기에는 이 다오라고 하는 저기 커뮤니티 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제안을 하거나 해서 이루어진 거는 절대로 아닐 거예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 많은 것 이쪽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뭔가 어 메인넷을 이렇게 셋업을 해 가는 과정에서 뭐 어떤 경우에는 개발을 하고, 뭐 어떤 거는 기획을 해서 또 그 적용을 하고 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극히 드물죠.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뭐 그런 내용을 좀 읽어 드리기도 하고 뭐 했던 내용 중에서 디앱 같은 경우에도 디앱에 대한 부분을 검증을 하고 이거를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기술적으로나 그 뒤에 개발의 투자 가치에 대한 부분을 검증을 하는 것도 실제로는 여기 두 사람이 있는 회사, 여기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그 나머지는 그냥 이거 할래요 말래요 정도지, 그 설명을 한들 사람들이 얼만큼 이해를 하겠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일반인이 기획 개발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 이게 사실은 안 되지요. 이 투표에 대한 내가 이거를 정말 제대로 알고서 투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개념이 여기에는 사실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차후에는 송가병 씨의 영상을 가지고서 몇 가지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좀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뭐냐면은 커뮤니티 풀로 옮기는 거는 그 소각의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안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그거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제가 분명히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 영상에서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럼 투자를 하는 거는 반드시 또 기어 나와야 돼요. 그럼 투자를 뭐하러 해요? 소각된 상태로, 거기선 또 뭐 제가 투자라는 표현보다는 스테이킹이라는 표현까지도 뭐 쓴 걸로 아는데, 들어갔는 거를 끄잡아낼 수가 없다. 죽었다 깨어나도, 죽었다 깨어나도가 뭐 그런 표현을 썼나, 어쨌든 못 나온다 이거요. 그런데 실제로는 나와야 돼요. 그게 투자를 할 곳에다가 지불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안 나오는 이상은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잖아요. 결국에 아 저는 엊그제 제가 줌을 안 한 이유가 이 내용을 전부 다 들으면서 사실은 막 열을 좀 많이 받아 가지고 에너지가 좀 소진이 되는 것 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 보시라." 링크만 달아 드리고, 어제 제가 1차적으로 한번
일부 내용을 말씀을 좀 드렸고 제 의견이지만은 오늘 이어서 하는데 오늘은 일단은 가격에 대해서 뭐 언급을 하는데 현재 시점과 이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리고 오늘 제가 그 보여드렸던 이 시점이 2022년 23년 2월 달 기준으로 해서 또 이 그 K 스테디움이 어, 그 테스트 넷부터 해가지고 쭉 과정을 거쳐가지고 오픈 베타까지 나오고 현재까지 왔는 이 시점까지 2023년 2월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가격은 이렇게 그 이후에도 내려가는 거죠. 근데 반드시 덱스를 통해서 터닝 포인트가 생길 거다라고 턴오버가 생길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도 생긴 게 없어요.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말았던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어, 정책에 관여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자기들은 기술적인 지원만 하는 걸 기본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기술적인 지원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정책적인 지원, 정책적인 뭐 그 결정이라든가 여기서 결정이라는 거는 투표를 해야지 결정은 나잖아요. 근데 그 모든 안들은 정책 안들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뭐 제가 여기서 언급을 하면 좀 또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커뮤니티 풀에 계시는 분들이 훨씬 잘할 거다. 제가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던 부분이 그거거든요. 커뮤니티 풀에 계시는 분들이 SOM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사업성이 있을지 없을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100% 못한다고 봐요. 거의 올라오는 그 투표에 붙여지는 그 안들은 프로젝이든 뭐든 형식은 투표를 하지만은 실제로 그거를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가지고 투표를 뭐 찬성에다가 투표를 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거기 계시는 분들이 훨씬 잘 아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간의 소님께서 올려주신 질문 중에 교육 자료나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 달라는 이제 요청을 좀 하셨었는데요. 네, 저희 그 K스타디움하고 덱스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이해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기 위한 콘텐츠들을 열심히 만들어서 유튜브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제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게 뭐 교육을 한다고 하면은 효과가 없다라고는 못 보지만은 유튜브나 그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한다고 한들 이거를 잘 이해를 할 만한 사람이 정말 얼마나 될까를 생각하면 저는 정말 극소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무서워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스스로도 어려울 거라고 판단을 하고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콘텐츠라든가 뭐 유튜브 그 영상이라든가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다른 채널을 통해서 전달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실제로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여러분들 한번 커뮤니티 프로 계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준준스님께서 그라운드 체인 기반 KOK는 언제쯤 상장되는지 궁금합니다. 메인넷이 이제 거래소에 연동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지금 KOK가 사실은 지금 이더리움 기반에서 하고 있는 ERC 기반의 KOK와 그라운드 체인으로 이루는 KOK가 사실 혼용돼서 쓰여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티커라고 합니다. KOK라는 이름을. 그래서 메인넷에서 있는 KOK는 뉴 브랜딩 차원에서에 대한 티커를 변경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메인넷 코인 상장은 실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정도, 글로벌 거래소 두 군데 정도의 메인넷 상장을 진행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국내 거래소도 한 군데, 총 세 군데와 함께 메인넷 거래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차피 그 거래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는 그 거래소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언제 되겠다라고 말씀 드리진 않지만, 그분들도 사실 이 K스테디움의 저력, 다오의 투자풀이라든지 아니면 P2E, 그 R2E라든지 어떠한 저희가 하고 있는 또 덱스에 대한 기본적인 모델까지도 다 저희가 제안서에 넣은 상태입니다. 충분히 메인넷 기반으로서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아서 지금은 그라운드 체인 기반의 KOK가 실제로 상장 진행을 하고 있다. 좋은 소식을 공지나 포럼을 통해서 알려드릴 시기가 올 것 같으니까 그것 또한 기대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KOK로는 KOK 코인으로는 상장을 한 게 아니죠. 그냥 K스타로만 됐죠. 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올려주시는데 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원래 10시 반까지 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 네. 지금 KOK 재단은 현재 그 조금 재정비를 하고 있다고 하긴 했습니다. 실제로 아마 조만간에 재단 공지를 통해서 재단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공지하겠다고 제가 통보를 받았는데요. 아마 그거는 조금 기다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KOK 재단을 재정비를 한다. 정말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당시가, 그러니까 최영기 이사장이 이사장으로 있을 때고, 이 당시는 이미 사무총장은 회사를 그 재단에서 나간 상태예요. 그러고 나서 3월 8일이 뭐예요? 토마스 프레이가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을 했다라고 발표가 된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더비 초창기에는 매달 말에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월초로 바뀐 경우였다라고 생각하는데, 초창기였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2월 20 며칠이라든가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3월 8일이면 며칠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재단 이사장과 이 사람들과는 소통이 제가 알기로는 없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없었다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뭘 이야기를 하는 거냐 하면은, 재단을, 재단 이사장을 바꾸는, 그럴, 재단하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쪽에서 단독으로든 뭐 또 뭐 다른 또 찌끄레기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그게 찌끄레기라고 하는 게 아니지, 뭐 한지욱이라든가 뭐 그런 그 형제 있잖아요. 뭐 한성재, 한지욱이 뭐 그 형제들 이야기 많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인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재단에서 재정비를 한다는 인포메이션을 여기에서 받았다라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제 나름대로 확신을 해요. 이거는 좀 새빨간 거짓말이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때의 상황이 그랬으니까. 지금 시간이 10시 39분, 이제 40분, 1시간 40분가량 됐는데, 지금 너무 긴 시간 동안 1000명이 넘는, 우리 SOM들 분들께서,
이렇게 참여해 주신 거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제가 이 나머지를 별 이야기가 없는데 그냥 좀 듣고 넘어갔으면 하는 마음이 횡설수설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라고. 감사드립니다. 어, 지금 참여해 주신 분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되실 많은 네소엠 분들 또는 아직 채굴자산 이전하지 않으신 어떤 프론티어 분들도 음, 힘드시고 어려운 시기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반드시 글로벌 블록체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지금은 너무 갓 태어난 아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저희가 아, 이제 갓 태어난 아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1년이 지났어요. 이 시점이. 그리고 성가병 씨는 이 블록체인 메인넷을 꽤 오랜 시간 동안 개발 진행을 해온 그런 블록체인 메인넷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갓 태어난 아기와 같은 곳에 투자금을 여러분들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서 어, 투자 결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갓 태어난 아기한테 투자를 하실 겁니까? 수천만 원, 수억 원을 갓 태어난 아기한테 투자를 하시겠냐고요. 잘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협의하고 해서 잘 키워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또한 너무 협소한 어떤 홍보 전략을 벗어나서 이거는 글로벌로 내놔도 손색이 없는 어떤 정책들입니다. 열심히 홍보해서 저희가 진정한 여러분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진정한 KOK, K-스테디움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도록 K 스테디움에서 홍보를 하신 걸 본 적이 있어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부정을 못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돈 들여가지고 홍보를 하거나 한 적도 없고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이 100번 말씀드려도 모질라지 않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는 조금 잘 하는데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하니까 제가 좀 낯설어서 드릴 말씀을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미더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 미더를 통해서 많은 SO분들 실제로 얼굴 뵙고 대면해서 저의 이런 진정성, 저희 임직원들에 대한 진정성을 같은 장소에서 숨 쉬면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더 살찌우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 같이 협심해서 한 방향으로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바퀴가 될 테니 위에 타셔서 채찍질도 해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좋은 길라잡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약속했던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일정에 큰 변동 없이 지속적인 서비스 런칭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SOM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 뭐 그만 보죠. 뭐 개인적으로 다 들어보실 분들은 링크 달아드렸던 걸 가지고서 한번 보시면 되고 최선을 다하겠다, 뭐 불철주야 일한다, 뭐 일을 하고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할 일은 뭐예요? 스스로도 내뱉었잖아요.
기술적인 지원이에요. 기술적인 지원에 그다음에 운영사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운영사라고 하는 건 메인넷에 대한 운영이지요. 기술적인 운영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지요. 그러면 KOK 플레이에 대한 운영은 어떤 거냐? 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 사람이 도대체 그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 앱 개발을 해 놨다라고 하면은 그 앱이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KOK가 지금 이 KOK 지갑에서, 내 개인 지갑에서 외부 거래소로 나가는 것 자체가 안 돼요.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산에 대한 어 자산을 내가 내 KOK 플레이 지갑에서 거래소 지갑으로 내보내고, 그 내보내는 거를 거기에서 매도를 하든지, 그다음 매도를 해서 내가 어떠한 금전을 손에 쥐겠다, 이런 부분을 완전히 박탈을 시켜 놓은 상태잖아요. 이런 업체가 앱도 하나 제대로, 우리 그 KOK 플레이 앱조차도 운영을 못 하는데, 메인넷. 그리고 조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뭐 K 스테디움을 만들겠다라고 했나요? 인정을 하고 자시고는요, 그 메인넷을 누가 뭐 인정을 하고 자시고 하지도 않아요. 메인넷을 평가를 하고 메인넷에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은 D앱 개발자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송가병 씨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탑 티어 뭐 1, 2, 3위 어, 그 상장사에서 이미 심사를 통과를 했다, 이런 데가 없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실제로 1, 2, 3위 들어가는 탑 3에 들어가는 거래소에는 상장이 된 적이 없지요. 그다음 어, K 스테디움이 이게 그 생태계만 이렇게 확장이 되고, D앱이 많이 올라와서 생태계가 확장이 되고, 거기에 또 D앱을 올리는 쪽에서 어떠한 뭐 기술적인 지원을 받고 또 그걸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주는 게 메인넷을 개발하는 업체고, 메인넷을 운영하는 업체가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이 당시에는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죠. 기술적인 지원만 지원을 제대로 하면 된다. 이게 이 사람들의 역할이에요. 뭐 아이덴티티가 여기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롤이죠. 역할이지요. 운영사의 역할. 그 역할만 제대로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는 아, 이 K 스테디움을 두고서 이야기하자는 게 사실 아니고, 우리는 KOK 플레이의 운영사로서, 그 다음에 플랫폼 구축을 한 용역사로서, 우리는 스테이킹을 하면은 스테이킹 지갑 주소를 넣어서 스테이킹을 하지 않아요. 뭘 통해서 스테이킹을 해요? 애플리케이션, KOK 플레이 애플리케이션에 채굴, 그 다음에 뭐 쭉 들어가지고 그런 절차대로 하면은 스테이킹이 돼요. 요것과 요거, 내 지갑과 스테이킹 지갑의 요 연결을 누가 하느냐, 누가 했느냐. 운영사라고 이야기하고,
플랫폼 구축을 한 개발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KOK 플레이의 앱을 개발한 자, 그러면은 스테이킹을 하고 지갑과 내 지갑과 그쪽 지갑을 연결하는 것, 이런 것들을 누가 했느냐? 딱 한 군데로 그냥 귀결이 돼요. 딴 거 필요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싸워온 이유가 뭐 그런 거고, 그걸 통해서 스태킹 돼 있는 거를, 보관되어 있는 거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어제인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뭐, 이 재단에서 KOK 지갑에, 그러니까 이제 위임을 받은 거,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실제로 한 번도 제가 전 재단 이사장하고 전 재단 이사장을 통해서 들었을 때 25억 개 또 달라달라 그렇게 쫄라서 받았는 게 그 미디움에서 받은 건데, 뭐 미디움 그 재단에서 역으로 위임을 해갖고 줬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회사가 들어오고 나서 그 실제로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이름만 올려놓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주식회사 미디움이 미디움 파운데이션 거기에 미디움 LTD 홍콩이라고 얘기했죠. 그거 메타M 그다음에 PT 그 저기 KC스템 PT 뭐 지금 이제 그 K스테디움 메인넷의 운영사라고 하는 크리티드 다 어디에 사람들이냐? 한 군데 한 업체의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수장은 김판종 씨지요. 거기에 또 이 앱 개발부터 테크니컬한 부분의 책임자는 박윤성 씨지요. 이거를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토마스 프레이라는 사람도 재단 이사장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재단 이사장 한 짓이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재단 이사장이라고 취임사 한번 그것도 그 사람이 실제로 그 내용을 적어 가지고 어 한글로 번역을 해 가지고 올려놨는지도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게 뭐 영상이 있던 거를 올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 영상 자체도 이건지 또 한 개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지금 유튜브 영상 자체가 사라졌더라고요. 토마스 프레이가 두 번의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하나는 사라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재단도 있는지 없는지도 재단 이사장이 뭔 역할을 하고 있는지 뭔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말로는 정책적인 부분은 어 커뮤니티 풀 저기 케이스 스테디움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풀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정말 웃기지 않아요? 케이스 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이 개발이 되는 거 제가 임판종 씨하고 통화한 내용에는 그런 게 있어요. 메인넷 개발에만 메인넷 개발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 다른 거는 하고 있다라고 다른 거는 안 하고 있다라고 다른 거는 관여를 안 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미디움 입장문이라는 것도 공지를 통해서 받고 지금은 여기 조금 전에 거기 보면은 버젓이 미디움이 그 운영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공지에 보면은
그게 뭐 한 5월 달인가 그 공지에 보면은 2022년도에 메타M이라는 게 그 운영사의 역할을 마무리를 하고 K스테디움 PT라는 쪽으로 그 운영사의 역할을 넘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은 운영사가 아니고 실제로는 K스테디움 PT라는 게 운영사라는 표현을 안 쓰지요. 크립티드가 운영사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내용들이 뭐 뒤죽박죽이 돼 있는 뒤죽박죽으로 흘러왔지만은 이게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것들은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회사에 전부 다 거기로 모여버려요. 그거를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뭐 스테이킹 지갑에 대한 그 지갑 주소라든가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계열에 대한 그 지갑 주소를 우리가 안다 그러면 이더스캔에서 그냥 확인하면 돼요. 모른다 그런 그 비트, 이더, 테드에 대한 부분에 스테이킹 지갑에 대해서 언급을 입장문에서 살짝 비추고 나서는 그 다음엔 아무런 이야기 없이 넘어가 버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만 알면은 비트코인 룩값 그런 데 들어가면 비트코인의 흐름을 그 지갑 주소만 넣으면은 다 확인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더스캔을 돌려보면은 다 알아요. 그거 정말 쉬워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왜? 우리는 스테이킹을 할 때 채굴 그 이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절차에 따라 가지고 뚝 진행을 하는데 우리는 스테이킹 지갑 주소를 넣지 않아요. 비트하고 이더리움 계열하고는 분리가 되어 있는 거고 스테이킹 지갑은 또 따로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갑에는 비트코인 하나의 주소와 나머지 세 가지는 이더리움 계열은 전부 다 하나의 지갑 주소로 하나를 동일한 걸 써요. 근데 스테이킹 지갑은 네 가지가 될 수도 있고, 저거 KOK는 당연히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가 더 있다는 거죠. 근데 모른다. 스테이킹을 그러면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뭐 USDT는 어떻게 해요? 그냥 스테이킹 한다고 던져 놓으면은 그게 뭐 비트, 이더, 테드의 뭐 이 항아리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 바로 들어가나요? 주소에서 주소로 옮기지 않는 이상은 옮기 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더스캔을 좀 보다가 아주 야식꾸리한, 비트코인을 보다가 아주 야식꾸리한 그런 글을 봤어요. 오늘 지금 좀 어디에 좀 확인을 좀 하고 있는 중인데, 하여튼 오늘까지 그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 제가 좀 덥기도 덥지만은 내용을 듣다 보면은 그냥 열받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들으셨을 때, 제 설명 없이 들으셨을 때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말꼬리 잡는 것도 아니고요. 현재와 과거, 그 당시에 이야기했던 거, 그 과거에서 또, 뭐, 어, 그 영어를, 그 문법적으로 옛날에 배우신 분들은 과거가 아닌 대과거,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시점을 기준으로 또 더 과거의 상황까지 다 또 이렇게 보면은 그 과거에서 현재를 따졌을 때 정말 정말 최악의 상태로 모든 것들은 변해 있어요.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고, 그거를 우리 탓으로 안티라고 우리가 저가 지칭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를 지칭을 그렇게 해요. 안티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한 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아요. 뭐 영향이 전혀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근데 이거는 정말 뭐 고려할 만한 정도의 영향력이 저는 절대로 없다. 여러분들도 그 정도는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한번 해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